다섯 분의 또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또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패션 모델들 혹은 패션 디자이너 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친한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친동생처럼 지내는 친구가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황현주 모델이라고 그 도스코에서 준우승했던 제 과 후배거든요. 대학교 과 후배인데 정말 친한 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패션 디자이너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패션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구나. 왜냐면 운동선수의 버금가는 자기 관리 능력과, 그리고 배우의 버금가는 어떤 표정 연기,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그리고 정말 이 옷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미술가다운 어떤 예술가,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게 바로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게 될 길은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정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될 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토크쇼를 통해서 정말로 진솔한 답변,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험난한 과정에 조금이나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 형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면서 쌍방 교류가 되는 토크쇼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섯 분의 교수님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또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앉았다 섰다 할게요. 우리 교수님들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자리 좀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우리 교수님들께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오늘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달라, 혹은 뭐 오늘 뭐 이런 기분이다. 네, 편안하게 좀 인사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반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안희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옛날에 저도 학생 시절 때 그때 모습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도와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칼 이석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석태라고 하고요. 내일이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런 패션 토크쇼로는 올해 이렇게 마지막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패션 전문가들 다 이렇게 모셔놓고 있으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많은 거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블라디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무열 디자이너고요. 오늘 토크쇼 또 선생님께서 연락 주셔서 네, 근데 그냥 이 자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되게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요.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궁금하신 점 최대한 솔직하게 업계 현실이나 뭐 그런 거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나오셨다면서 곧바로 다리를 꼬시는데 정말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정보윤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 서태지 아이들을 시작으로 갑자기 너무 늙은 티가 확 나면서 네, 서태지 아이들을 시작으로 듀스 아세요? 듀스를 거쳐 잭스키스, 핑클, 그 다음에 뭐 동방신기, 소녀시대, 지금 이효리, 현재는 이제 뭐 시스타라든지 원더걸스 등등 아이돌들의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런던 프라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가수뿐만이 아니고 탤런트 뭐 연기자들 분들과 또는 뭐 개그맨들 분들, 뭐 이휘재라든지 정준하 씨 등도 스타일링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오래된 만큼 이 스타일리스트 업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뿌리를 오랫동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타일리스트계 조상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정말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면 개의치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아줌마스럽게 편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인터넷이 개발되기 전에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천리안 이런 거 알아요? 하이텔? 네, 그 시대 패션이에요. 네, 모델 전공 교수 이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걸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바쁜 시간 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꼭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곧바로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혹은 학부형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기회를 드려볼게요. 혹시나 지금 첫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 손을 들어주시고 아니면은 제가 한번 예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와 내가 기필코 이거는 꼭 질문을 좀 해야겠다. 첫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선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교수님, 이게 많은 지금 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왔고 모델을 또 꿈꾸는 혹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이 왔는데 모델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패션 디자이너는 어떤 분인가요? 왜냐면 모델분들한테는 사실 좋은 모델은 어떤 사람이 하면은 모델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사실 쉽잖아요. 근데 모델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말 좋은 패션 디자이너 어떤 분들일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감히 무슨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무슨 어떤 디자이너가 난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그런데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그래도 이런 거를 신경 쓰면은 분명히 이게 좀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옷 조금 만들 줄 알고 혹은 옷에 조금 관심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큰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뵀던 뭐 디자이너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 없는데 그냥 저 디자이너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옷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아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로서. 그래서 가끔은 제가 막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왜 이 옷을 준비했으며 이 시즌에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잠깐 나왔다가 잠깐 사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의 패션계에서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한 시즌 잠깐 반짝 굉장히 독특한 옷 만들어서 잠깐 이런 분들은 뵀어도 꾸준히 길게 하려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항상 이렇게 좀 겸손한 자세. 네. 그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들 사실 매년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잠깐 긴장을 놓치는 순간 대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짝 이슈거리만 만들어서 뭔가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공부하러 오신 만큼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뭐 이선진 교수님 혹은 뭐 이석태 교수님한테 뭐 아침은 뭐 드세요? 뭐 하루에 몇 개 드세요? 혹은 디자인할 때 펜을 그리세요? 연필을 쓰세요? 뭐 크레용파가 아니지. 크레용을 쓰세요? 이게 한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크레용팝이. 뭐 크레용 쓰세요? 뭐 그런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편안하게 질문을 저희가 또 드려볼게요. 기회를. 괜찮아요. 중학교 수준에서 뭐 나오는 질문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여쭤봐도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목소리가 정말 크시면 마이크 안 쓰셔도 돼요.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꼭 유학을 가야 되는지. 네, 우리 최물 디자이너님. 이석태 디자이너. 네, 우리 이석태 교수님께 한번. 그쵸. 자, 오늘 토크쇼를 참가하려고 옆머리를 오늘 아침에 싹 밀고 오셨어요. 잔머리가 많으셨어가지고. 정말 첫 질문답게 훌륭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학생 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고 그랬는데 여기 사실 이제 저도 이 디자이너 생활을 뭐 짧게는 안 하고 좀 오래 한 편인데 한국에서 디자이너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되게 두각을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유학을 꼭 갔다 왔다고 실력이 뛰어나고 또 되게 막 두각을 드러내고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뉴욕을 안 갔다 왔다고 또 되게 두각을 드러내냐? 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에서 어디서 공부를 하든 뭐 하다못해 독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만약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어떤 열정, 열망 이런 게 있다면 분명히 두각을 드러내고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한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외국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성분들 아마 좋아하는 디자이너인데 닉 오웬스라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은 상당히 그 파리 콜렉션에서도 아티스트라고 하고 정말 옷을 넘어서서 정말 아트의 세계를 보여주는 정말 아티스트이자 위대한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미국의 뉴욕 출신이 아니고 저쪽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 저쪽에 아주 더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그쪽은 사실 덥기 때문에 패션이 발전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학교 졸업해서 처음에 디자이너로 간 게 아니고 패턴 쪽으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많은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꿈을 꺾지 않았겠죠. 그러던 차에 어떤 훌륭한 조력자, 지금의 이제 와이프인데 그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의 실력이 다듬어져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빛을 보고 또 파리 콜렉션까지 가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꼭 무슨 세인트 마틴이나 파슨즈나 뭐 의상조합이나 스튜디오에서나 이런 좋은 학교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본인이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할 의지가 있다면, 뭐 산속에 있어도 나는 그 나무 보고도 나무랑 대화하면서 나는 수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디자이너도 그 모든 그 디올의 모든 룩이 그 식물 자기 별장에 가서 파리가 아니고 그런 데서 이렇게 요양하는 중에 그런 실루엣들이 다 나왔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환경이 돼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많은 걸 보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든 충분히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특히 학벌 이런 게 굉장히 무너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독특한 게 동아 콩쿠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무용대회에서 본교 학생이 금상을 탔거든요. 그 정도로 학벌이 무너지고 이제 정말 실력과 어떤 열정이 인정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하라고 해서 반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디자이너에게는 그 의상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과 개성적인 아이디어가 요소가 된다면은 모델에게는 무엇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델에게는 무엇이 필수적인 요소일까? 뭐 신체적인 조건 빼고요. 신체적인 조건 당연히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주 가끔은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잘 되는, 뭐 한 예로 뭐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면 좀 그 사람한테 미안하긴 한데, 장윤주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모델을 하겠다고 업계에 왔을 때 전부 다 뭐야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 키도 너무 작고 솔직히 모델의 포스는 아니잖아요. 예, 키가 170인가 171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178, 180 가까이 됐었던 시절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키가 작은 모델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체적인 조건 이외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저는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의 장윤주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모델이란 직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키 크니까 왔어요가 대부분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왜 모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키가 커서 가보래요. 엄마가 키 크니까 한번 해보래요. 키 커서 그냥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서 그 생각을 버리고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직업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모델로서 가장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예. 신체적인 조건은 그 다음인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내면적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이 네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안 나오시죠? 네. 저는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요즘 스타일리스트 하려는 학생들 보면은 울지 마요. 괜찮아요. 그 학원들도 되게 많고 대학교에도 과가 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다 보면 혹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출신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혹시 그 차별 약간 네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스펙에 따라. 네, 사실 제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학원 출신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없었던 직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코디라고 많이 불렀죠. 코디네이터. 그렇죠. 근데 사실 코디네이터라는 말은 외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촬영 시에 장소를 코디네이션하는 사람들을 보통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데 패션 코디네이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해서 뭐 패션 코디 학원에서 여러 이제 유명한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도 그 학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스타일리스트는 그쪽 학원 출신들이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학원은 이제 1년제였습니다. 1년 동안 배우는 학원이었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선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많이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해온 친구들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들을 써봤을 때. 조금 배워갖고 온 친구들보다는. 그 이유는 어떤 많이 배웠던 지식적인 개념도 있지만 많이 배워가고 온 친구들이 나이도 그만큼 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내심도 더 많고 어떤 사회의 적응력이 좀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1년만 공부하고 빨리 좀 취업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짧게 한 것도 있지만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현장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험적으로 좀 빨리 지친다거나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길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제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을 봤을 땐 마찬가지로 이 학력은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과연 그 업계에서 뿌리를 오래 내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무수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학원 출신 분들도 꽤 많아요. 유학파도 물론 있고 좋은 대학교 패션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고 다양하지만 학원 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 학원 출신이지, 너 전문대 출신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왜냐면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원이든 1년 과정이든 2년 과정이든 4년 과정이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뭐 소 등급 나누듯이 나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럼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동방신기 등등, 뭐 시스타라든지 이런 패션, 이런 아이콘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상징적인 가수들이잖아요. 엔터테이너들인데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은 유행을 창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유행을 포착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만들면서 이게 유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이게 지금 히트를 칠 것 같아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끄집어내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은 사실은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은 명백히 아니에요. 디자이너 분들이 만든 옷을 가지고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있는 옷을 다르게 입히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옷들을 스타일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르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만드는 사람들이 스타일리스트인데 무대 의상은 제작 또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대 의상, 특히 댄스 가수들이든 뭐든 그 노래에 적합한 의상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의상 제작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노래 분위기 또는 안무에 충실한 의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기에 트렌드를 반영하면 유행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트렌드 세터가 이효리라든지 빅뱅의 G드래곤 같은 친구들이 본인들의 무대에서
퍼포먼스 플러스 의상 비주얼이 매치가 돼서 대중들에게 의상 스타일이 어필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빅뱅 스타일이 사실은 체형 조건으로 스타일리스트가 냉정히 판단했을 때 다리 짧고 키 작은 사람들이 입으면 안 되는 일반적인 배기 바지랑 하이탑 운동화를 키 작고 다리 짧은 그들이 유행을 시킨 거잖아요. 왜? 멋있어 보이니까 춤을 추고. 또한 소녀시대 같은 경우도 스키니 팬츠, 에브리바디 다 스키니 팬츠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전까지 스키니 팬츠 잘 안 입었죠. 지지지지하는 그때 할 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어떤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이 몸매를 생각지 않고 나도 입고 싶다라고 만드는 그들 패션 스타 마케팅을 통한 그들의 힘인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트렌드가 유행될 것을 짐작하여 그것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자, 혹시나 뭐 또 우리 이석태 디자이너님뿐만 아니라 뭐 최무열 디자이너님 혹은 뭐 안희철 디자이너님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막 이렇게 무한정으로 12시까지 막 밥 먹으면서 토크쇼하고 뭐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 패션 안희철 디자이너님께 질문을 하는 건데요. 네. 패션 디자이너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받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비슷한 질문이겠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건지 혹은 어떤 걸 새로운 걸 창조해내시는 건지. 저는 이거를 생각하는 게 그 디자이너 유형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상업적인 디자이너를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고 좀 예술성을 발휘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봤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 뭐 상업적인 걸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다, 예술적인 걸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분간하는 그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업적인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야지 예술적인 디자이너들이 빛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술적인 것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야지 상업적인 그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더 빛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는 건 그걸 딱 구분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의 구분시킬 수도 있지만 그들이 있기에 하나의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옷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디자이너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네네. 이렇게 뭐 우리 뒤에 학생 가위바위보 할래요? 둘이 동시에 들었는데. 뒤에부터? 네네.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최무열 디자이너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죠. 네. 이번에 또 신진 디자이너로서 또 본인의 어떤 지금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소양이 있다면? 일단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게 뭐 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본인이 일을 추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를 20살 때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22살 때 서울패션위크 최연소로 데뷔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추진하면 돼요. 뭐 앞뒤 따지지 말고 뭐 돈이 어떻네, 상황이 어떻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한 달에 용돈이 1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돈들 이제 조금씩 모아서 뭐 한 30만 원 정도 모았을 때 모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일단 만들고 나서 그냥 팔았어요. 그게 저희 브랜드의 시작이거든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는 예술 영역계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예술인들이 그렇죠.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게 실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이 비즈니스 어떻게 추진할 건가? 어떻게 내 예술 작품을 이 사람한테 납득을 시켜서 뽑히도록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하세요. 네, 근데 그냥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상처도 너무 많이 얻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배우고 꼭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굳이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거를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거든. 정말 쉽게 배우고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힘든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배우시고 회사 생활 꼭 하시고 질러보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규적인 코스로 인해서 디자이너가 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후자로 이제 몸으로 깨지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청 멍청한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몸빵, 몸으로 부딪히면서 네, 맞아요. 배우는 게 일단은 사실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최고의 이제 디자이너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를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본인은 감당했지만은 본인이 감당했다고 너희들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감당해봐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더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좀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어려운 길을 가지 않는 게 더 추천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 몸빵은 굳이 지향할 수 있다면은 회사에서 사실 마찬가지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30년, 50년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1년 만에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우리 또 학생분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또 교수님들 앞에서 직접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로서 워킹을 한번 좀 직접 좀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또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님들과 또 우리 정말로 우리 또 패션 모델계에 정말로 아직까지 정말로 살아있는 화석이자 가장 싱싱한 지금 새싹으로 언제든지 세대를 넘나드는 우리 이선진 교수님 앞에서 한번 워킹을 좀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 누구예요? 누구 일어나 보세요. 우리 또 한 친구 더 있는 거. 예, 일어나세요. 네네. 야. 일단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 왜 이렇게 크니? 자,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랑. 네, 저는 지금 한림여대시고등학교에서 패션 모델 전공하고 있는 1학년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17? 제 나이 딱 절반이에요. 네, 저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패션 모델과 재학 중인 1학년 김소율입니다. 너 또한 내 절반이다. 그래요, 우리 지금 미래의 패션 모델을 꿈꾸는 친구들인 거죠. 자, 근데 정말로 사실은 런웨이를 서본 적이 있어요 지금? 졸업작 같은 한 번 정도. 사실은 이렇게 런웨이를 서본 적이 없을 때 제일 불안한 게 이게 맞나? 아닌가? 사실 그 물음표가 제일 불안한 거거든요. 그 불안함 때문에 정말로 커리어가 멈추는 분들도 많고 이게 아닌가 봐, 난 글렀어. 근데 정말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용기 있게 지금 저희 학교 쪽에다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음악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음악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런웨이 음악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음악 준비가 안 돼 있군요. 그러면 그냥 갈게요. 자, 우리 친구분들 남학생부터 한번 쭉 런웨이라 생각하고 런웨이 끝에 가면은 보통 저기서 이제 먼저 알죠? 쓰고 돌아서 오고. 오케이. 네, 저희가 다 외워. 저기 쭉 가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우리 이선진 교수님부터 우리 이선진 교수님까지 쭉 한번 좀 둘러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모델답게 저 끝에서 한번 모델 포스 아시겠죠? 자,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교수님, 선배로서 지금 런웨이를 한 번도 안 서봤대요. 한 번도 안 서봤대요. 한번 좀 간단하게 좀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기예요, 애기. 그죠? 애기죠. 네. 제 나이에 절반밖에 안 되는. 제 나이에 절반밖에 안 되면 교수님 나이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17살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요.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나이예요. 제 경험으로는. 17살의 나이에 일단 1년 배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학교가 워낙에 그 선생님들이 또 실력이 출중하세요. 저도 그 선생님들 너무 잘 아는데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기본기는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은 배웠는데 이제 저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디자이너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패턴 뜨는 방법, 뭐 어떤 바느질 하는 방법, 혹은 어떤 뭐 다트선 하나 넣는 것까지도 아주 기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자기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문제인데 모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벽에 서서 뭐 어떻게 하고 몇 박자로 걷고 어떻게 하고 팔은 어떻게 해라 머리는 어떻게 해라 이거는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1년차 과정 때인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본인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본인들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지금 만약에 팁을 준다. 여기서 너 한번 요거 해보면 좀 어떨까? 뭐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모델은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 무용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용하시는 분들처럼 정확한 동작이라든지 뭐 순서라든지 한 곡을 끝내기 위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무용수분들은. 근데 모델은 언뜻 보면 그냥 걸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기승전결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예요? 동작을 이렇게 알려줘서 그걸 외우게 하고 디테일을 잡아줄 수 없는 직업이고 계속 그냥 1000번, 10,000번 걸어야 본인 걸 찾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1년에서 2년 정도 그냥 기본기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은 계속해서 걷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걷는 게 그럼 그냥 계속 걸어. 네. 그럼 국토 종단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나요? 뭐 걸어서 유럽, 동유럽에서 서유럽까지 걸어서 가보고 이렇게 시베리아를 이렇게 걸어서 진짜 한 30박 31일 동안 이렇게 그런 거 해도 나지. 아니야, 근데 되게 비슷하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하잖아요. 연습실에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하이힐을 신고 화장실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혼났는데 키가 그렇게 큰데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 야 좀 내려와. 그러니까 그냥 그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알려주셨었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힐을 신으면 그 여자의 경우에는 힐을 신으면 밥을 먹을 때도 되게 불편해요, 다리가. 그렇죠. 키가 크기 때문에 힐을 신으면 의자에 앉으면 이게 각도가 뭔지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자세가 밥을 먹을 때 되게 독특해져요. 근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괜히 폼을 잡게 되고 이게 이제 몸에 배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상생활 속에 뭐 수천 번의 연습과 수천 번의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럼 계속 걸어요. 네, 계속 걸어요.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처럼 이렇게 비틀거리거나 어떤 자리에서도 눈을 이렇게 자다가 누가 툭 쳐서 일어나도 그냥 하게 돼요, 그거를. 그 정도의 무용수랑 틀린 거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직업이라고 저도 말을 하는데 이 기승전결이 없어서 그래요. 시작과 끝도 없고 그냥 연습.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냥 거울 보고 계속 걸으시면 돼요. 그 남자분들도 그냥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보고 그 양치질을 하는 내 모습에 내가 스스로 뻑이 가야 돼요. 차이 표현. 네네네네. 그 친구들이 알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해요. 제일 추할 때잖아요, 솔직히. 양치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해. 근데 그 추한 그 모습이 내 스스로 봤을 때 일명 진짜 뻑이 가야 그런 거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네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정말로 만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지금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마 한 수백 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요. 예. 뭐 100시간은 됐을까요, 연습을? 네,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평생 한 것보다 100배를 더 노력을 해야 네. 결국은 아마 이선진 교수님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고생해준 우리 1학년 새싹들에게 뜨거운 박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했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좀 공지사항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의상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옆에 의상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가 우리 교수님들 5분의 또 지도를 통해서 패션 및 모델 예술 학생들이 진행했던 살롱쇼에 직접 출품이 됐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걸 직접 입어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진짜 입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 서셔가지고 런웨이에 있는 것처럼 포즈를 잡고 사진을 좀 찍으셔도 돼요. 편하게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해시태그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그리고 혹은 패션예술학부 모델과 볼트프레스 이런 식으로 저 뒤에 보면 저희가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볼트프레스라고 페이스북에 치시면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볼트프레스 페이지에 올리시면은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5분께 여기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직접 우리 교수님들이 준비하신 상품들인데 또 학교에서 준비한 예를 들어 뭐 사인 CD, 유명 연예인들의 사인 CD, 또 옷, 여러 가지 이런 패션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5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들고 저 뒤에 가시면 저희 음료수 있죠. 저 준비해놓고 왜 아무도 안 먹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거를 올리셔서 뒤에 가셔서 저에게 올렸어요 하고 보여주시면은 다이어트 음료 저 뒤에 이제 다이어트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학부 형님들은 자녀분이 만약에 올리시면은 우리 학부 형님들께 공짜로 1+1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음료랑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또 뭐 상품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음료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질문을 좀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5분에게 한 질문 2-3개씩만 돌아가도 이게 15개의 질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질문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우리 이선진 교수님부터 그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토크쇼는 끝나지만은 계속해서 이 순서가 진행이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꼭 귀감이 될 만한 앞으로 인생의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만한 좀 한 말씀 돌아가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이너와 모델의 관계는 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완전히 또 다른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예술을 하지만 또 같은 현장에 있지만 너무 다른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서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모델을 꿈꾸는 친구, 그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 서로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꿈을 또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지만 되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하니까 이렇게 끝나고 이제 다과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신체적인 조건 외에 그냥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여기 다 대부분 모델 지망한다고 오늘 온 친구들은 그 학교 학생이거나 혹은 학원에서 수료를 앞둔 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매일 귀에 닦지 않게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선생님 또 시작했어. 맨날 똑같은 얘기야. 그 똑같은 얘기가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매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항상 얘기하듯이 모델은 첫 번째는 몸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두 번째는 끈기, 인내. 그건 뭐 디자이너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꾸준히 파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못났어도 조금 혹은 내가 다리가 좀 짧아도 혹은 내 얼굴이 좀 커도 그거는 그 노력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암만 예뻐도 노력 안 하면요 그냥 잠깐 한 시즌 일하고 없어져요. 그런 모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 얘기 잘 들으시고 꾸준히 한 우물을 파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함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자, 또 우리 교수님, 우리 정보현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긴 한데 저는 꿈이 있어요. 제 꿈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스타일리스트를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스타일리스트 그 패트리샤 필드라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있는데 할머니예요. 거의 지금 이른이 다 됐을걸요. 근데 여전히 열혈차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한테 일을 주는 한. 근데 언젠가 일이 끊길 수도 있죠. 왜냐면 냉정한 사회니까 일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저를 찾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좋기 때문인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70, 80일 먹도록 그 일을 놓지 않고 하고 싶은 그 꿈을 계속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꿈을 버리지 마시고 정말 꿈을 항상 꾸시면서 하고 싶은 일을 꼭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무열 디자이너님. 해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 이거 다가오면서도 어차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짧아서 되게 아쉬운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이제 뭐 앞뒤적으로 이제 뭐 좀 자세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좋은 옷을 만들려면 좋은 옷을 많이 입어봐야 돼요. 좋고 비싼 옷을 많이 입어봐야 돼요. 근데 그냥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그 좋은 옷을 보고 좋은 옷을 입었다 벗어도 그건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옷을 많이 보고 옷을 많이 입어보고 느끼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냥 노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많이 입어보고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 어리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건 좋은 옷을 많이 보고 네 많이 입어보세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제가 기억이 네네, 원래 이제 그 나이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네, 뭐 언제든지 또 마이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옷을 많이 입어봐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석태 디자이너님.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된 계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집안이 패션 쪽이랑 상관이 없어요. 예술 쪽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남동생 하나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뭐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던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되게 남자들이 가는 과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남자인데 패션 디자인과를 갔고 적성에 너무 맞고 그 다음에 미래에 되게 좋은 학문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나도 내 적성에 맞는 걸 평생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패션이 너무 나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20년이 넘었죠. 25년 전인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뭐 있었지만 너무 행복하게 패션 디자이너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말이라 되게 바쁘고 약속도 많을 텐데 여기 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마음속에 열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진짜 좀 짧아가지고 이게 다 많은 얘기를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본인의 어떤 인생의 좌표가 저같이 달라지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선진 교수님이나 정보영 교수님도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들이고 또 여기 블라데스나 조세반 디자이너도 제가 너무 실력 있는 후배 디자이너로서 제가 좀 꼭 와서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끝나고 다과 시간에도 질문이 있으면 좀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기고 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희철 디자이너님. 네, 저는 디자이너로서 가장 어떤 게 중요할까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장점을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자기의 단점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컨셉 자체가 좀 남성적인 여성복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적인 소재를 잘 안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 안 써 이러다가 정말 자기 내 단점을 아는데 그걸 안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단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단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걸 사용해야 돼요.
내가 단점이 보인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단점을 보완해서 그걸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하면서 되게 좌절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근데 그거에 있어서 힘들다 너무 지겹다 지치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셔서 나중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5분의 우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짧았죠? 네, 짧았던 거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사진 찍으셔서 페이스북에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저거 안 준대요. 저는 안 올렸더니 안 주더라고요. 네,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좀 빨리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옆에 있는 의상들 좀 입어보시면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다과 시간에 얼마든지 좀 개인적으로 편하게 가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손 들기 좀 민망했어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되겠습니다.